내 소비 방치하고 있었던 분들 어서 오시고요. 잘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뿅클입니다. 저는 가계부를 어플 기반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가계부 어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완이 계속 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계부가 최적의 가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가계부 고인물부터 뉴비 친구들까지 도움되도록 제가 직접 다 살펴보고 현재 기준 여러분들의 최적의 가계부 어플은 뭔지 이 영상 하나로 싹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계부는요, 가계부라는 틀은 같은데 매력이 다 달라요. 제 기준에서 최애 어플은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최애는 또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가계부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광고는 없습니다. 이 영상 시청 꿀팁은 여러분들만의 좋은 가계부 1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효율형입니다. 수동을 지향하고요.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저는 카테고리 분류 정도, 1, 2분 정도 시간을 쓰면 되는 그런 어플을 좋아해요. 이게 다른 장점들과 바꿀 수 없는 저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무조건 PC 버전도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엑셀을 다룰 줄 알아서 엑셀 다운로드만 되면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는 이제 막 결혼해서 공동 가계부를 찾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또 누군가는 예쁜 디자인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는 기능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바로 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 예쁜 꼬박 가계부입니다. 수동이고요. 카테고리 소분류, 엑셀 다운로드, 부부 공동 사용 불가입니다. 다른 건 다 아실 텐데 카테고리 소분류를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비,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는 게 아니라 식비면 식비 중에서도 배달비, 장 보는 비용, 외식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식비에서 40만 원 나왔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쓴 거지? 하고 보면은 외식비야. 그럼 외식비를 이번 달에 좀 과지출했네? 그걸 줄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가계부를 쓰는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결국 그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에서 그치면 안 되고 꼭 내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내서 행동을 바꿔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분류가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외식, 배달, 마켓컬리 이런 거를 다 각자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카테고리 생성은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크게 봤을 때 다 너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식비에 얼마를 쓴 거지? 이걸 딱 명확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분류는 개인적으로는 있는 게 좋다 주의이긴 해요. 그런 기준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꼬박 가계부로 다시 돌아가면 이 꼬박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 관리 기록용으로 좋아요. 가계부 하면 딱 기본으로 생각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디자인이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카테고리도 보면 그 어떤 가계부 중에 제일 예쁘고요. 미감이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계부 어플 다른 거 보면 좀 투박하다,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막 한 번도 딱 봤을 때 와 여기 정말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꼬박 가계부 너무 예쁘잖아. 내가 뭐 10만 원을 썼어. 식비에 썼어. 이렇게 식비 이렇게 해놓은 것도 너무 예쁘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가계부들의 지금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광고가 있거든요. 일단 쭉 가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뜹니다. 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달에 수입과 지출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9월에는 수입보다 돈을 더 많이 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글자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개취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플이고요. 흠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광고와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계속 배너가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이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를 하면 광고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구매하면 영구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4,400원으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 한 번 쓰면은 광고 없이 내가 평생 이 귀여운 디자인의 가계부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가계부 작성을 하고 싶은데 기존 어플들의 투박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분들께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점은 예쁜 디자인과 딱 기본 기능으로 조잡하지 않고요. 단점은 수동, 전체 자산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기능, 엑셀 다운로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작일 변경이 불가해요. 무조건 1일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1일이 아닌 월급날 기점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합계 금액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게 PC 버전이 있는 편한 가계부입니다. 반자동이고요. 카테고리 소분류 가능, 엑셀 다운로드 가능, 부부 공동 사용 가능해요. 인기가 참 많아요. 뒤에 나올 뱅크샐러드랑 투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계부에 딱 집중되어 있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피드백을 수용을 해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좋은 어플을 함께 만들어 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플도 있고 엑센 다운로드도 되고 PC 버전까지 출시가 됐어요. 진짜 가계부 특화형이라고 생각을 한 게 가계부 탭 설정해 보면은 월 시작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딱 세팅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체계적인지. 메인 화면도 일일 볼 수 있고 달력으로도 볼 수 있고 월별 볼 수 있고 요약, 메모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완전 가계부에 나 집중한 어플이다 이게 확 보이죠? 앞에 거가 왜 예쁘다고 하는지 알겠죠? 이게 그래도 나름 디자인이 되게 많이 예뻐진 건데도 이렇게 뭔가 예쁘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하지만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또 금액 입력하고 분류 여기서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세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보면 짠! 식비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르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내가 하다가 여기 식비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은 다 다르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할 수 있다. 회사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소분류를 만들고 싶으면 뭐 회사 커피 저장을 해요. 얘를 소분류로 하면은 이렇게 회사 아래 회사 커피라는 소분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표 안에서 카테고리 수정까지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 역시 사용하기 편리하게 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반자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드사 결제 내역이 문자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문자가 오면 어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경우인 거고요. iOS는 자동으로 반영은 안 돼서 단축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귀찮은 아이폰 유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유저도 문자가 안 날라오는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복사를 하거나 해야겠죠? 모든 금융 내역이 다 문자로 날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은행도 너무너무 많고 카드도 좀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주식 거래도 하고 있고 내가 언제 다 설정값을 바꿔놓지? 하는 귀찮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유저이면서 은행도 카드도 한두 개 정도 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자동식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서 편함과 불편함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구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독제입니다. 저도 써봤는데 광고가 좀 거슬리기는 하고 PC로 쓰기 위해서는 구독을 안 하면 30분마다 이 광고를 봐야 다시 접속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구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격이 또 막 저렴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월 결제 2,900원, 연은 첫 해 19,000원, 다음 해부터 24,000원씩 내야 되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냐고 보면은 이제 자산 생성 개수 제한이 15개에서 무제한이 되는 거고요. 광고는 없어지고요. PC 가계부도 좀 고급으로 쓸 수 있고요. 내역 동기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여기 동기화가 있잖아요. 이 동기화를 또 어떨 때 잘 쓰는지 하고 봤더니 제가 유료 계정을 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 2대에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남자친구도 그렇게 문자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놔요. 남자친구 내역도 이 어플로 들어오겠죠? 그쵸? 왜냐하면 로그인을 했으니까 제가 제 핸드폰에서 동기화를 누르면 그 내역이 저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부부끼리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부부끼리 쓰는 분들이 많아 보였기도 해요. 저도 예산을 만약에 남자친구랑 타이트하게 같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편한 가계부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폰이고 단축어 설정하기 너무 귀찮고 그 다음에 아직 돈을 쓰고 싶은 의사까지는 없어가지고 고민이 좀 되는데 분명히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계부로 정말 충실한 어플이고요. 엑셀을 잘 못 다루나 PC 작업을 더 선호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생각보다 꽤 비싼 구독료와 반자동이라는 점,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의 증감을 실시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부부 공동 사용 방면에서 가장 편하다고 느낀 게 편한 가계부라서 공동 가계 관리 측면에서 찾고 계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자동 가계부 어플의 근본 뱅크샐러드입니다. 자동이고요. 카테고리 소분류 가능하고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고 부부 공동 사용은 세모입니다. 통합 자산 관리하기에는 최고죠. 한번 연결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뭐 카드, 은행, 증권 정보가 싹 불러와지기 때문에 저같이 조금 초기 설정이 귀찮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강추드리고요. 주식 같은 것도 주가를 반영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부동산도 등록을 하면 KB 시세를 중점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내 자산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보기가 가장 좋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꽤 예뻐요. 여기도 아이콘이 되게 투박했는데 아이콘이 조금 예쁘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알아서 불러오잖아요. 그럼 그린 홈마트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한다면 오이랑 과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예산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홈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홈 화면이 예전에는 조금 더 완전 가계부에 필요한 것들만 싹싹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상단바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죠. 순자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착착 잘 보이고요. 저는 신용 점수가 1000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랑. 제가 요즘 느낀 단점, 그리고 다른 가계부 어플 없나 사실 찾아봤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건강과 금융 쇼핑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뱅크샐러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확장을 하고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가계부 기능이 좋아서 쓰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산만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자리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뱅셀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돈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 순자산이 나옵니다. 내 자산은 얼마고 남자친구 자산은 얼마고 우리 전체로 하면 우리 집이 지금 이 정도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나는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남자친구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아쉬운 점은 딱 이렇게만 나온다는 점이에요.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소비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부 항목까지 싹 다 안 뜯어봐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고 뭐고 세부 항목까지 다 같이 뜯어보고 관리를 하고 싶다 한다면 뱅크샐러드는 그런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버전으로서는. 우리 부부의 합계 자산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PC가 없다는 거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카운트이프, 썸이프, 브이루컵, 차트 만들기 뭐 요런 정도의 우리 사부직 직장인들 요 기본으로 다룰 수 있는 함수 수준으로 엑셀을 가공할 줄 안다면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충분히 내가 그 원하는 편한 가계부 수준으로는 만들기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필터링을 걸어서 더 보고 싶은 것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입력하고 이런 거는 저랑 좀 안 맞아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면은 제가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총 내역을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 여길 좀 과지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간을 좀 덜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뱅크샐러드를 아직은 벗어날 수 없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점은 무료이고요. 알아서 뭐 투자, 페이머니, 포인트, 뭐 부동산, 기타 실문자산 등의 분류까지 보여주고 나의 통합 자산 파악에는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PC 버전은 없고 요즘 광고가 조금 붙었어요. 광고 제거 버전은 아직은 없고요. 조금은 다른 기능들 때문에 산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분명히 번외로 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일일이 입력하기는 귀찮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건들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데이터까지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어플이 없나 하고 알아봤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나비 있는 그 팅크웨어 모바일 인수하고 좀 크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유플래너라는 어플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동 관리라는 아예 탭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의 자산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남자친구랑 연결을 해놓으면은 공동 수입 지출이 또 보이고 카드 내역, 뭐 계좌 현금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여요. 공동의 카드 내역, 제 카드 내역, 그리고 남자친구의 카드 내역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싶은 부부, 신혼부부라면은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걸 드려서 너무 싫어하는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신부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만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안 보고 없다고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좀 메인격으로 제가 추천을 할까 싶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확실히 느려요. 기존에 있는 편한 가계부나 뱅크샐러드 같은 거는 계속해서 진짜 오랫동안 리뉴얼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유플래너는 완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아직 좀 기능적으로 조금 버벅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요. 뭐만 하면 다시 로그인 하래. 그게 조금 번거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지출 관리용으로 본다기보다는 지출 확인용으로 보시기 좋은 어플인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여기도 좀 메인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뱅셀에도 좀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제가 앱의 이 버전 기록을 전부 다 봤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까지도 가계부 앱. 근데 뱅셀의 버전이 제일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구나,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아직은 뱅셀을 조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뱅셀 광고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만 집중한 버전의 어플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거 올라온 거 말고도 또 괜찮은 어플들을 꽤 많이 발견하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앱 추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진짜 가계부만 딱 제가 비교해볼 한 애들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